네, 매주 월요일에는 신장남매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지요. 오늘도 어김없이 신인규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무더위에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요. 37도. 정말 제 자신이 고생이 많아요. 실제로 너무 더워서. 숨을 못 쉴 정도로 그러니까. 그 바깥의 공기가 너무 예, 뜨거워가지고 예, 예. 상당히 어려운 나날들을 보내고 그렇습니다. 아마 계실 겁니다. 예. 제가 대통령실 출입 시작했잖아요. 아유 근데 너무 잘 됐습니다. 예. 아유, 응원합니다. 예. 거의 원래 우리 장 변호사님도 네. 기자 해보셔서 네, 알지만 그 연초가 되면 출입처 계속 이동하면서 맞아요. 취재하지 않습니까? 그 기자들한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일 많은 동네로 가면 어떡하냐, 위로를 한다, 네. 너 일 일 많아지겠다, 막 이런 안 건데, 됐다, 예, 이러지. 막 방이 붙는 수준이에요. 요새 아. 취재 편의점, 뉴스공장, 그다음에 고발뉴스 네. 세 개 매체가 대통령실 출입 시작했다고 하니까 거의 사시 합격 수준의 예, 응원 메시지와 아. 예, 이런 것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댓글창에도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그만큼 더 열심히 현장 뛰라는 지도 편달로 저희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대통령실 그 건너편에 전쟁기념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앞에 그 인도에 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무더위에 단식하시는 분들, 저 아이고. 봤어요. 굉장히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민원 그쵸, 가지고 지나가면서. 대통령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와 계세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분들 건강이 너무 걱정이 됩니다. 맞아요. 너무 뜨거운데 맞아요. 거의 새카맣게 돼가지고 현안은 또 왜 그렇게 많은지 언제 날 잡아서 저희 취재 편의점이 거기 계신 분들 한번 쭉 저희가 취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기자실 개방과 언론 개혁을 위해서 취재 편의점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도록 하고요. 매일 그리고 취재 편의점 응원해 주시는 광고 먼저 소개를 하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 드릴 광고는 닥터 M 당N입니다. 식사만 하면 튀어오르는 혈당, 소비자들이 검증한 괜찮은 제품 뭐 없을까 고민하던 중에 요거 찾았어요. 네이버 후기만 2만 건이 넘습니다. 평점 4.9점. 예. 100% 내돈 내산 찐 후기로 평점 4.9점을 받고 있는 닥터 M 당 N을 추천하려고 하는데요. 이 닥터 M 당 N은 사용하는 물부터 차별화했다는 겁니다. 이 사장님께서 아주 물을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KCI라고 한국학습지 인용 색인 기관이 있어요. KCI 학술지에 효능 실험 연구 논문에 등재가 됐고 그리고 3만 건이 넘는 후기로 입소문을 타고 있는 것입니다. 닥터엠 원수 100% 베이스 위에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진 바나바 잎 추출물을 넣어서 시너지를 확 끌어올렸다고 하는데요. 딱 5주만 닥터엠 당 N을 마시면서 혈당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5주간 혈당 건강 상태에 따라서 하루 2병 또는 3병을 꾸준히 마셨는데도 이거 별다른 건강상의 변화가 없다. 이러면 사장님께서 전액 환불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신 있는 상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혈당 스트레스와 상관없이 물 대신 마실 수 있는 건강까지 생각한 무언가를 찾고 계시다면 깔끔하고 부드러운 차 맛에 닥터엠 당 N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식후에 드시면 입안도 깔끔해진다라는 말씀 드리고 저도 마셔봤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오늘 자정까지 주문하시고 배송 메모란에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이렇게 남겨주시면 모든 분들께 2박스 주문 시 1박스 더 선물해 드립니다. 2+1 이벤트 진행 중이고요. 지금 네이버에서 닥터엠 당 N을 검색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어때요? 드셔보시면 벌써 반 이상을 깔끔해요. 드셨네. 맞았습니다. 네. 진짜 많이 드셨네요. 벌컥벌컥 드셨네. 거의 뭐 하마처럼 제가. 예, 진짜 시원한 차 맛이에요. 예, 깔끔해. 깔끔해. 그래서 진짜 드시기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송 중에 물처럼 드시기 바랍니다. 맛있어요.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인터넷 비교원입니다.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 때문에 부담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인터넷 비교원이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그리고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그리고 쓰던 폰 그대로 통신사만 변경하셔도 최대 30만 원의
원의 혜택을 돌려드립니다. 인터넷 비교원은 23년간 현금 사은품 누적 983억 원 이상이고요. 누적 가입자 60만 명 이상이고 서울보증보험 8억 원 이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튼튼한 법인 기업입니다. 따라서 안심하시고 가입하셔도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그동안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교원에서는 지원금이 타사보다 적다 그러면 차액의 150%를 보장해드리는 비교원 보장제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금 사은품 혜택 원하지 않는다 그러시면 55인치 삼성 텔레비전으로 선택하셔서 받으실 수도 있으십니다. 지금 1670-2571, 1670-2571로 전화 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비교원 점점 잘하시네요. 아 그래요? 지난주보다 훨씬 훨씬 나아요? 나아지셨어요. 네. 장윤미 칭찬을 받으면 우리 장윤미 인터넷 비교원 변호사님이 신청하세요. 홍보 요정입니다. 광고 요정. 광고 요정. 광고 아주 훌륭합니다. 자, 지금 저희가 속보부터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 들어온 속보가 있으니 지금 이준석 의원이 공천 개입 의혹 공범 피의자로 지금 자택과 사무실이 압수수색이라는 KBS 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피의자로 김건희 특검이 입건하고 현재 강제 수사 중이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기로는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검에 출석해서 피의자입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지금 이준석 의원 수사 중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속보가 들어온 것이 있으니 최호 전 평택시장 후보가 지금 숨진 채 발견돼 있다라는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평택시장 후보로 공천을 받았던 최호 전 예비 후보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이 수사가 상당히 속도를 내는 것 같습니다. 신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 사실은 이제 삼부토건과 관련된 주가 조작 사안도 이제 수사가 전혀 안 돼 있고요. 너무나도 큰 사안입니다만은 사실은 이 불법 계엄의 트리거가 된 사건은 명태균 게이트. 결국에는 민주주의 파괴의 중대 범죄라고 할 수 있는 정당 사유화 그리고 공천농단 여기가 지금 수사의 가장 핵심 부위인데 아무래도 이제 정당과 관계된 분들이 많이 수사 대상자로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특검이 워낙 수사 사안이 방대하다 보니까 뒤로 좀 밀린 감은 있는데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을 향해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제 윤상현 의원을 갖다가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2022년도 문제됐던 두 가지 선거. 하나는 재보궐선거. 거기가 이제 김영선 공천 준 거고요. 하나가 이제 지방선거거든요. 거기가 이제 정진석 의원이 이제 위원장을 했던 공관위원장을 했던 건데 그때 당시 당 대표가 이준석 의원입니다. 지금은 이제 당적이 바뀌어서 개혁신당에 나가 있습니다만은 당시에 국민의힘 대표로서 명태균, 김건희, 윤석열의 공천농단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당 쪽에서 어떤 역할을 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압수수색도 너무 늦었죠. 너무 늦게 강제수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그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만은 그래도 지금이라도 저는 빠르게 수사해서 정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이 돌아가신 분은 굉장히 제가 다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거와는 별개로 이 평택에 관한 문제는 늘상 그 소문으로 떠돌던 공천에 가장 그 비리가 많았다라고 냄새가 난다라는 곳이었고 그 이외에도 뭐 강남, 뭐 여러 뭐 강원도, 뭐 경남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전방위적 수사는 전 불가피하다. 네. 그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그 주요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취재 편의점 단독으로 네. 그 얘기를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그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어서 저희가 사실은 그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측에서 취재 편의점과 장윤선 기자를 상대로 낙선 목적의 허위 사실 유포라고 해서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고발한 사건이 있어요. 관련해서 제가 신 변호사님께 상의도 부탁드리고 했었는데 지난 토요일 최종 각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미가 없는 건데 의미가 이제 없는 언론을 건데. 이틀막하기 위한 하나의 아주 안 좋은 의도 아니냐라는 그렇죠. 생각은 듭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사실관계 의견서 경찰에 다 보냈는데요.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그러니까 당시에 저희가 뭐 그 내용이 있는데 지금 이번에 저 최고위원 되신 분이에요. 개혁신당에서
그분이 그 내용을 통해서 뭐 어떤 주장을 했냐면 뭐 딱 걸렸다. 예. 너무나 못 빠져나갈 명백한 거다. 허위다. 예, 이런 건 가차없이 바로 고발해야 된다. 선처도 없다. 선거가 끝나도 고발 취하는 없다. 경찰 소환을 차분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장윤선의 선동과 날조 공직선거법 고발 이렇게 했는데 이걸 고발해야 될 것 같은데요. 모욕죄로. 그러니까요. 그리고 근데 이분이 뒤이어서 변호사인데 이번에 정치하신다고 지금 나오신 분이거든요. 예. 정치하겠다는 사람들 중에 변호사들 이렇게 고소고발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냥 기본 결격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면 안 돼요. 이 사회에 해롭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언론인들 입 틀어막고 본인이 변호사라 그래가지고 저런 활동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한국 정치를 더 퇴행으로 이끄느냐. 전 그 부분을 공감돼요. 국민들께서 꼭 알아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다 떠나서 이분이 올린 글에 대한 막 그 일파만파 퍼져나가면서 뭐 근거 없는 비난과 욕설이 엄청나게 많이 달렸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참 이상하게 그런 여성에 거 대해서는 있죠. 공격할 이상한 때. 예. 그 욕설이 굉장히 많이 비이성적인 그런 욕설이 달려서 사실은 그때 신 변호사님께서 저한테 조언하시기를 근데 제가 걱정 말라고 했죠. 예, 몇몇 걱정하실 일은 아니지만 네. 저는 대한민국의 대단하게 민주주의를 담대하게. 걱정하고 언론의 자유를 걱정해야지 장윤선 대표님 기자님은 별로 걱정할 게 없다. 이거 깜이 안 되는 걸 가지고 네. 이렇게 괴롭히기 때문에 예. 근데 이거 정말 문제입니다. 사실은 특히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를 시작할 때 완전히 이거는 윤석열 한동훈 따라하는 거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변호사입니다. 저도 고소고발도 대리를 하죠. 근데 저와 관련된 제 신상과 관련된 거 누가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고소고발 안 해요. 그리고 네. 제가 정치를 그만두면 그때야 뭐 하든지 말든지 결정하는 거지 정치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소고발을 좋아합니까? 그러니까요. 참 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어쨌든 최종 불송치 너무 다행이네요. 예, 불송치 결정 예. 사필 받았다는 규정 당연한 거. 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걸로 고발해놓고 무슨 엄청나게 제가 근거 없는 취재를 한 것처럼 막 퍼뜨리고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자체가 고속감이다 하셨는데 저는 고소 고발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 저도 기자도 공적인 자제. 위치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걸로 고소 고발은 하지 않겠지만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서 인신 공격을 의도한 부분도 그건 있어 좀 너무 보이고. 심하다. 그러니까 메신저 타격 전법인데 너무 저열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는 한국 정치를 더 망가뜨리고 특히나 언론의 자유가 민주주의에 꽂히고 생명 아닙니까? 미국 수정헌법 1조가 표현의 자유잖아요. 네. 아니 근데 그 중요한 언론에 대해 가지고 아니 설사 누가 올바르게 비판을 했다 그래도 요즘은 입을 막아 버리는데 그렇죠. 지금은 되도 않는 걸 가지고서 입을 막아 버리는 게 아 이거는 정말 한국 정치 그리고 한국 사회가 정말 그래서 제가 반정치와는 일대 결전, 일대 전쟁을 선포한 게 바로 이런 이유거든요. 이 반정치 추종자들 여기에 법조인들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전 정말 끝을 볼 것이다. 네. 전 그 부분은 제가 미리 경고를 합니다. 네. 반정치에 그러니까 합리적인 토론과 사회 발전을 위해서 협력적으로 의견을 공유를 해야 되는 것이지 맞습니다. 비판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재갈 물리기 하고 고소 고발로 너 한번 맛 좀 봐봐 이런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대단히 그럼 부적절하다라는 정치가 생각이- 왜 필요하겠어요? 예, 그냥 그거 제일 잘하는 고소고발하면 사람이 되지. 누군지 아시죠? 지금 감옥 가 있는 내란범 아. 윤석열이가 그거 제일 잘한 거예요. 아니 맞습니다. 따라 배울 게 없어가지고 내란범 그걸 따라합니까? 한심하게? 그리고 그거 제일 잘하는 사람 그 후계자 있죠? 한동훈 그걸 따라합니까? 한심하게? 아니, 같은 변호사로서 부끄러워요 진짜. 그러니까요. 아니, 법을 좀 안다고 로스쿨에서 대학에서 그거 하라고 법 가르친 겁니까? 정말 한심한 거죠. 그렇습니다. 진짜 한심한 겁니다. 댓글창에 신인규 변호사님 뉴 헤어스타일 어려 보이세요. 네. 내린 머리 어려 보여요. 오늘 머리를 못하고 죄송합니다. 저도 신 변호사님 헤어스타일 머리를 못했습니다, 바뀌심. 제가. 인규 더운데 가발 쓴 거 아니죠? 가발 아닙니다. 제 머리입니다 이거. 안 뽑힙니다 이거. 가발 아닙니다. 예, 신 제 변호사님에 머리입니다. 대한 헤어 논평이 너무 많아서 어. 저희가 살짝 소개를 아이돌 해봤습니다. 많이 남진 않았습니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예. 아, 정말. 자, 근데 특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김건희 특검 상당히 크게 세게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요. 모조품 저희가 아까 네. 김 김기표 의원. 예, 김기표 의원 그 인터뷰에서도 소개해드렸지만 3년 전에는 빌렸다고 했었던 그러니까요. 것이 올해는 이제 모조품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김건희 특검에서는 진짜든 가짜든 소용이 없다.
중요한 건 거짓말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 보세요? 완전 신발, 뭐 딱 걸렸다예요. 귀금속 뭐 다 나오고 있어요. 아니 예. 6천만 원이 넘는 걸 딱하니 이 나토 순방 때 착용을 했단 말이에요. 재산 신고 내역을 봤더니 없어요.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는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나 이거 빌렸어. 나머지는 소상공인들한테 뭐 산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면 그때 찾던 팔찌 이런 것도 1,0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장모집에서 발견이 됐잖아요. 장모집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됐다는 거예요. 정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걸이의 행방에 대해서 아주 믿을 만한 뭔가 제보 내지는 진술을 확보한 겁니다. 아니면 장모집을 어떻게 오빠의 장모집이에요. 모조품이면 그걸 왜 거기다 갖다 놉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관리를 안 해가지고 거기 가 있는지도 몰랐다라고 하는데 믿기 어려워요. 이게 정확하게는 아마 진품일 겁니다. 그러니까 숨기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의 장모집까지는 이거 수사력이 미치지 않겠지 해서 숨겨놨다고 보는 게 아마 사실에 가깝겠죠. 가짜인데 숨겨놨다? 이건 말도 되지 않습니다. 샤넬 신발도 마찬가지예요. 12켤레나 제가 신발이 하나에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12켤레 하면은 막 1,0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가방을 받아서는 신발로 갈아갔어요. 그 교환을 해갔는데 그 치수와 관련해서 250으로 지금 교환을 해갔다고 하는데 집에 있던 신발들은 260mm여가지고 이거 뭐냐? 자기 모친에게 선물했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유경옥 행정관 발치수는 또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여성치고는 이제 발치수가 상당히 큰 편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건희 씨 8월 6일 날 소환 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정확하게 한번 그 자리에서도 모조품이라고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니까요.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샤넬 신발 가격 검색은 안 되네. 그래요. 얼마인지 여러분들이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니, 안 알아보셔도 샤넬 신발 얼마인지 네, 무지 몇 천만 비쌀 원. 거예요. 무지 비싸다. 안 알아보셔도 몰라요. 무지 비싸다. 예. 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예. 아니 저는 그 김건희처럼 사치를 좋아하고 명품을 낼름낼름 받아먹는 사람이 가짜를 그것도 빌린다고요? 아니 가짜면 사야죠. 물론 그 가짜를 샀을 때 또 그건 법률적인 처리는 별도로 하더라도 네, 네. 아니 가짜를 빌린다라는 거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진품인데 돈이 없어서 못 사니까 그걸 빌린다. 이건 말이 돼요. 그러니까 진짜를 최초 해명은 말이 되는데 네. 지금은 가짜를 그럼 빌렸다라는 앞에 해명과 연결지어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짓말인 거고 지금 이게 지금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법률적 판단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뇌물 혐의라든지 어떤 유무형의 전체적인 이익을 받고 거래하면은 다 범죄는 성립이 되기 때문에 뭐 액수의 문제지 이거는 뭐 전혀 범죄 성립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 거짓말을 얼마나 자주 하냐면요. 다들 그 에코백 기억하시죠? 네. 비행기 타고 들어가면서 에코백 들고 국민들 앞에 나는 환경을 중시해. 그러니까. 나는 이게 소탈한 사람이야라는 쇼를 하고 어디 들어갑니까? 외국 가서 명품샵 들어가잖아요. 경호원 끌고. 네. 이런 인간입니다. 김건희가. 그리고 또 하나는 명품백 받았을 때 그 이철규 의원 뭐라 그랬어요?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처음에 주장하고 네. 그 다음에 선물이라고 주장하고 또 결국에는 뇌물인데 그 청탁금지법까지 수사하고 덮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자들은 늘상 거짓말이고 늘상 사기고 그냥 국민들이 만만한가 봐요 아직도. 그래서 저는 그냥 법과 원칙대로 가장 엄정하게 그냥 일벌백계 해야 된다. 저 이렇게 봅니다. 그 댓글창에 보니까 샤넬 신발은 100만 원에서 한 300만 원 선인 것 같아요. 200만 원이 예, 평균가 뭐 신발 하나에. 200만 원이다. 슬리퍼도 300이다. 뭐 기본 150 뭐 이렇게 올려주시는데요. 샤넬 매장 취재 가보겠습니다. 얼마인지 확인해서 한번 취재차 한번 들러보는 취재차에서 것도. 한번 가서 확인을. 너무 취재할 때가 많아요. 그러네요. 진짜 너무 바쁘네. 저는 맨날 진짜. 크록스만 신고 다니는데 발이 아파가지고. 크록스도 비싸. 발이 아파가지고. 크록스는 그래도 저기 뭐 아주 비싸진 않지. 마트에 가면은 요새 할인도 세일 많이 해요. 하죠. 34,900원. 그래서 새로 최근보다 샀어요. 비싸. 발이 아파가지고. 우리 딸 거 새로 샀어요 네, 요새. 여름에 예. 많이 신죠. 예, 여름에 많이. 요새 세일 많이 하던데 크록스는. 예. 샤넬. 예, 샤넬은 뭐 얼마인지 좀 보겠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건 뇌물을 덮어놓고 이렇게 막 받은 것이다. 근데 샤넬 신발은 왜 안 치웠을까요? 그러니까 260? 보란 듯이 안 치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압수수색이 최상병으로도 됐었고 그 이전에도 네. 여러 혐의로 압수수색이 지금이 세 번째가 네 번째 이런데 신발이 계속 250mm라고 나왔으니까 내 신발은 내 발치수 260이야. 어디 한번 찾아보시지 이런 마음도 없지 않진 않았을까라는 예,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보란 듯이 하나하나 다 사진 찍어갔다는 건데 이제 그 신발의 행방을 또 찾아야 되겠죠. 네. 지금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그 명태균 씨는 특검 조사에 불출석했다는 보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원래 오늘 매주 월요일 날 재판이기 때문에 재판이어서 연기해달라고 했는데 특검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오늘 불출석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관련해서도 좀 취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방금 전에 그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시기가 매우 공교롭다. 오해 살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어떤 오해가 있는 겁니까? 아무 오해가 없는데 혼자 오해를 만들고 싶은 거 아닙니까? 오해를 아니, 지금 만들고자. 뭐 전당대회 다음 날에 왜 압수수색했냐라는 말인데 아니 그러면은 반대로 제가 물어볼게요. 왜 전당대회를 압수수색하는 날에 그럼 한 거예요? 그 다음 날에? 그러니까 이게 공교롭다라는 말은 어느 쪽에서 갖다 붙이느냐에 따라서 말장난처럼 들리는 겁니다. 아니 내일 하면 안 공교로울까요? 모레 하면은 안 공교로울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를 회피하고 싶은 이준석 의원 쪽의 하나의 뭐 자기 주장, 자기 변명이고 네네. 그래서 그 전에도 제가 여러 차례 비판했습니다. 전당대회 왜 또 튀어나오냐? 그리고 또 당 대표로서 이번에 98%를 얻었다면서요? 네네. 이거 거의 무슨 일당 독재라는 말이 이거는 무색할 정도의 지지율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당 민주주의가 형해화된 당 대표를 왜 또 하느냐? 결국 수사를 맡기 위한 방탄 대표 아니냐는 얘기를 많이들 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수사받고 나니까 지금 나오는 입장이 아유 공교롭고 의아하니까 특검이 좀 오해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오해론을 또 유포하잖아요. 네. 그것 자체가 본인 스스로 나는 수사가 무섭고 두려워서 방탄으로 대표 출마한 거예요라는 자백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자백이죠. 그 사실 이준석 그 대표에 대한 특검의 조사는 네. 반드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진행될 수밖에 왜냐하면 없었죠. 그 특히 이제 공천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 대표였기 때문에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도 어제 소환이 됐고 들어갔는데 네. 그러면 그 다음은 이준석인 건 누구나 다 아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걸 혼자 의아하고 오해라고 하면요. 그러면 내일도 당대표일 거 아니에요. 방탄 대표를 했으니까. 그럼 내일 하면은 안 오해고 안 의아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라서 그냥 그 혓바닥이 너무 길다 그러죠. 혓바닥이 너무 길 때는 제가 성대병원 다니는데 선생님이 하시는 게 있어요. 네. 거즈를 손에 끼고 그냥 잡아버립니다. 못 움직여요. 정말 성대병원 가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혓바닥이 너무 긴데 그거 이제 국민들이 안 속습니다. 안 속아요. 그러니까 빨리 법과 원칙대로 수사받으라고 민주당한테 늘 그랬죠. 그걸 본인에게 이제는 적용할 시간이고 그걸 만약에 이중잣대로 틀어버리면 이준석이라는 정치는 이제는 존재하면 그 자체가 이제 국민들 앞에는 정말 그 민폐가 된다라는 생각이 전 듭니다. 자,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이 D-8일 9일입니다. 맞습니다. 8월 6일 날 출석 예정인 건데요. 지금 알선 수재 뇌물 해가지고 수사 의혹만 지금 10개다라고 오늘 경향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공천 개입. 오늘 어제 오늘 본격적으로 수사가 되는 게 이제 공천 개입이고 그다음에 통일교 등과 관련해서 뇌물수수가 있고 네. 캄보디아 ODA까지 가는 거죠. 이거는 네. 거기에다가 또 막 여러 가지 뭐 YTN 인수도 고속도로, 있고, YTN 인수도 있고. 양평도로 뭐 YTN 뭐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장 변호사님 쭉 볼 때 견적을 좀 내야 되잖아요. 견적 변호인들이 내야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어떤 걸로 어떻게 좀 문제가 세게 엮일 거라고 일단 보십니까? 정치적으로 예. 굉장히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건 공천 개입일 공천 거예요. 개입. 왜냐면 예. 육성이 나왔습니다. 아우 당선인은 다 얘기해놨으니까 예.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냥 미르라고 하세요. 했어요. 네, 미르라고 했어요. 예. 실제로 밀린 그 결과물이 떡하니 김영선 공천으로 나옵니다. 윤석열 씨는 야 내가 윤상현이한테 시켰는데 말이야 이렇게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고 야 당에 말했는데 말을 안 듣네. 근데 결국에는 말을 듣게 만들어요. 거기 김건희의 육성이 등장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천의 여론조사 친박들 돌렸다는 것만으로 2년을 받았어요. 이거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민주주의 질서를 완전 훼손하는 거예요. 공당의 선거 공정한 업무를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망가뜨린 겁니다. 네. 본인의 권력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회피하지 못할 거예요. 육성이 나온 상황에서. 그런데 돈적으로 볼륨이 큰 건 처음에는 우리는 디올백 300만 원짜리만 받은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 아, 그 수준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당선인 시절에 1,200만 원, 당선인 이후에 800만 원, 이렇게 2천만 원. 그거를 또 샤넬백 테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오르잖아요. 이게 현 시세로 한 3천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를 가방 3개와 신발로 바꿔가요. 본인이 원하는 디자인이 아닐 수 있으니까요. 예. 그 영수증이 통일교에서 나옵니다. 그 시점에 어떻게 합니까? YTN 인수의 친윤들과 이렇게 연결을 해봐라. 실제로 이 문성명 씨의 삼남이 인수전에 뛰어들어요. 유진에 밀렸습니다만 실제로 그것도 그려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말씀 주셨듯이.
양평 공흥지구는 어떻습니까? 한 800억인가 이득을 남겨요. 이 가족회사가 ESI 은순의 약자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최은순이 대표가 아니었네. 빠졌네. 무혐의. 그리고 김성교 의원 양평 군수였잖아요. 무혐의. 그 당시에 키를 쥐고 있었던 게 윤석열 당시 검사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나나요? 아니요. 양평 고속도로가 이 공흥지구 근방으로 휘도록 또 노선 변경이 됐던 거 아닙니까? 어떻게 권력을 이게 그냥 의혹입니까? 아니요. 관련자들이 이제 진술하고 있어요. 국토교통부 사무관인가 서기관이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채택됐던 그런 업체들이었다라고 막 변명하고 빠져나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막 그 업체한테 압박을 넣었다라는 진술이 확보되고 있어요. 김건희 씨 단단히 준비해야 될 겁니다. 이제는 구속이 초읽기에 들어간 겁니다. 박지원 의원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소환되는 그날이 서울구치소에서 사실상 자는 날이다.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내빼잖아요. 이게 변호인 의견서도 이렇게 내면 안 돼요. 구속의 가능성을 김계한 사령관이 왜 이게 낮춰졌습니까? 예. 판사님 사실은요. 저 경로 들었습니다. 박정훈한테 전달한 것도 아니라고 했는데요. 그때 좀 이러저러해서 그랬어요. 봐주세요. 진실을 얘기하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요. 근데 김건희 씨 뭐라고 합니까? 당당하게 짜간데 이러고 있어요. 그럼 특검이 뭐라고 해요? 짜가라고? 짜간데. 이거 증거인멸 하겠구나. 이러면 이렇게 진술해봐요. 그리고 나 하루에 하나씩만 받을 건데 3, 4일 텀을 두고 휴게 시간을 보장해줘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래 그러면 이거 수사에 제동 걸리겠구나. 이거 인신의 확보가 필요하다. 신호를 그냥 전방위적으로 주고 있어요. 본인이. 네. 이거는 구속이 답입니다. 그러면 8월 6일 바로 구속될 수 있습니까?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영장은 바로 칠 수도 있어요. 영장은 바로 그러니까 소환해놓고 바로 영장 할 쳐서 수도 있습니다. 당일 구속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영장 실질은 받아야 되니까 예. 이제 하루 이틀 좀 말미는 있겠지만 영장 청구 시점은 그날 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신 변호사님도 같이 보십니까? 저도 비슷하지만 네. 조금 저는 생각이 마지막 부분은 다른 게 예. 그러니까 영장은 100%입니다. 이거는 상수고 피할 수가 없는데 처음 소환해서 바로 영장을 치기에는 영장이 결국 발부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발부가 되려면 이제 판사를 설득해야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 번 소환해가지고 바로 치는 거는 조금 부실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서 지금 수사 사안이 원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첫 번째 소환을 한다. 그날 안 나오면은 그때는 또 한두 번 해서 이제 체포영장 가는 거고 만약에 나온다면 전 나올 걸로 보는데 네.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조사하면서 아마 기싸움을 많이 할 겁니다. 윤석열이처럼 똑같이. 네. 그럴 때 특검이 아마 기선제압을 좀 하고요. 네. 한 번 정도는 더 부르지 않을까. 한 번 정도는 텀을 두고 더 부른 다음에 그때는 바로 예. 전격적으로 영장을 칠 것이다. 이게 바로 조은석 특검이 윤석열에게 썼던 그 방법입니다. 두 번 부르고 예. 두 번째 이제 기 좀 죽인 다음에 바로 일요일 날 전격적으로 예. 영장 쳐버렸거든요. 예. 영장 발부 나왔죠. 김건희 특검도 그러니까 저는 김건희도 그냥 밖에 나와 있는 윤석열이에요. 제가 볼 네. 때는 똑같아요, 둘이. 지금 네. 김건희 특검 팀에서는 내일 윤석열 소환 예고를 했는데 네. 어떻게 할까요, 윤석열은? 안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온다. 한편으로는 예. 지금 와이프랑 본인 배우자랑 같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를테면 이번에도 소환할 때 문서에 허위사실 공표도 우리 수사할 거야. 이게 도이치모터스 내 부인이 4개월만 맡겼다가 손해란 손해를 봤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모녀가 23억 원의 이득을 취했어요. 주가 조작 그 혐의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으로. 네. 너 이거 거짓말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본인이 나와서 부인한테 미루든 그리고 김건희를 보호하려고 하는 의중이 너무 강하잖아요. 네. 뭐 정치적 탄압은 나 하나로 족하다는 이건 뭐 참모를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까?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웠는데요. 네. 그냥 자기 부인을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다 얽혀 있어요. 이제 양평 고속도로 다 권력 공천 개입. 네. 어떻게 한 거냐? 김건희는 몰랐다. 내가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누가만 할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 권력의 최정점에 있었던 윤석열만 할 수 있으니까 그 전략으로 나설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거죠. 그러면 나올 수 왜냐하면 본인한테 이득이 요만큼이라도 된다고 하면 막 나가잖아요. 그쵸. 영장 실질에 나가고 예. 구속 적부심에 나가서 나 이거 수사 잘못돼서 풀어줘야 되고 나 아파 죽겠는데 지금 간 수치가 막 치솟는데 이거 어떡할 거냐 풀어줘라. 예. 그럼 재판에 안 나가잖아요. 수사에는 안 나가요. 이거 소기의 성과 못 거둘 거거든요. 네. 거짓말만 남발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딱 입 닫고 근데 지금은 얘기해야 될 시간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죠. 부인 보호를 위해서. 네. 근데 윤석열과 김건희는 그냥 인지 부조화 내지는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두 멍청이의 대처 방법으로 보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끝까지 저렇게 갈 거라고 저는 봐요. 아, 뭐 수사 응하지 않고 끝까지 뭐 휴게 시간 주세요. 뭐 하루에 뭐 야간 조사는 안 하니까 쉬었다 또 3, 4일 후에 만납시다. 뭐 맨날 이런 소리를 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워낙 권력에 취해 있어가지고 권력을 손바닥 안에서 주물르듯이 가지고 놀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세상이 바뀌었고 본인들이 내란을 지금 저질렀고 온갖 국가 시스템을 다 망가뜨려놨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한 전혀 자각이 없다. 이 현실에 대한 자각이. 근데 지금 냉정하게 말하면요. 오늘이 며칠입니까? 2025년 7월 28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은 새 정부가 들어섰고요. 이제 나라가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네, 이 부조와 괴리를 아마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냥 강제력으로 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뭐 윤석열이 안 나오면은 네. 그건 뭐 구인영장을 받든 아니면 구속영 또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끌어오든 네. 둘 중에 하나 하는 것이고 김건희도 결국 저렇게 나오다가 그냥 구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건 뭐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네. 끝까지 저런 식의 비이성적인 태도로 전 일관할 것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김건희, 윤석열이 뭐 주장하고 뭐 막 했던 것들이 다 다 거짓말이다. 사기고 거짓말이고 했던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대통령이 되자마자부터 끊임없이 했던 말들이 입만 열면 진짜 다 거짓말을 했고 그 자유, 부인도 마찬 공정, 정의 뭐 맨날 떠들어 댔겠죠. 다 매일. 거짓말이고, 다 거짓말이죠. 예 그리고 김건희 씨가 해명했던 것도 다 거짓말이고, 완전 국민을 정말 너무 우습게 본 우롱을 거예요. 한 거예요. 완전 희롱을 한 빌렸다 겁니다. 무슨 뭐 어떻게 그럴 저- 수가 놓은 있어요. 거죠. 그렇죠. 갖고 놓은 그 거죠. 소상공인에게 너무 화가 샀다 나요. 뭐 이런 네. 주장을 했는데 저는 다 떠나서 2022년 스페인 순방 때 나토 순방 때 1호기에 탑승했던 이원모. 그리고 먼저 갔던 네. 이원모 부인. 비서관의 부인 자생 한방병원 네. 부인 이 사람의 딸. 행방을 반드시 추적해서 수사해서 밝혀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것 좀 여쭤볼게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김건희 특검 이거 법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사 기간을 더 늘리든지 연장해야 늘려야 될 될 것 필요가 같아요. 있을 것 네, 같아요. 진짜 늘리고 너무 가지 이게- 수도 너무 네. 많고 너무 이게 뿌리가 막 너무 고구마 많아서. 조개처럼 맞아요. 나오니까 그 신규 건들은 물론 지금 특검으로도 할 수는 있는데 지금 특검은 너무 과부하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네. 지금 특검은 이 정치인들 수사, 네. 명태균 이슈 쪽에 좀 집중을 하고 김건희 관련된 다른 개인 비리들 있잖아요. 그 개인 비리들. 네, 네. 그 부분은 저는 집사 뭐 게이트. 법 개정을 해서 연장을 하든 네. 아니면 특검팀들도 보강을 하든 네. 뭔가 좀 입법적 조치가 좀 필요하다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 떠나서 이 사람이 저수지를 캄보디아하고 우크라이나에 묻으려고 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특히 캄보디아 ODA와 관련해서는 수상한 자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수출입은행 코이카에 대한 압수수색도 특검팀이 했는데 했습니다. 이 ODA를 통해서 캄보디아 정부하고 뭘 짬짬이를 하려고 했었던 것인지 그리고 삼부토건 주가 조작을 필두로 해서 우크라이나하고 또 뭘 하려고 했었던 것인지 저는 이런 부분들 이제 과거에 우리가 MB 정권 때 자원외교라는 네. 형식으로 해서 했는데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가봤더니 현장이 엉망진창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 두 나라와의 사이에서 뭔가 비자금 저수지를 만들려고 했었던 것은 아니냐.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그 실체적 맞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고 파악해야 된다. 저는 김건희 특검의 핵심은 돈이다. 맞아요. 예, 돈이에요. 돈의 맥을 끊어내가 권력은 수단입니다. 돈을 벌기 맞습니다. 위한. 예. 돈에 환장한 거죠, 환장. 아니 저는 대왕고래도 의심돼요. 대왕고래. 그 대왕고래도 지금 얘기는 안 나오지만 그치. 아브레운가 뭐식인가 그쵸. 그 그 인간이 박사.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사무실 하나 갖고 있으면서 뭐 시추해 본다고 그래요. 그거 알아보는데도 석유 시추.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입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때 주가도 막 출렁이고 했었는데 전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수상해요. 모종의 이건 뭐 삼부토건과 좀 괴를 같이 하나 이런 의심이 들어요. 맞아요. 모든 게 조작 쪽입니다. 여기는 잔고 증명 조작, 주가 조작, 학력 조작, 경력 조작 다 조작, 노선 조작, 네. 여론 조작 다 조작이에요. 조작 집안, 조작 집안, 그러네. 조작. 조작 BP 패밀리, 범죄 패밀리, 범죄 패밀리를 BP라고요. 오늘도 세게 돌아가네. 드립이 아주 그냥 드립이. 원활하네. 야, 이거 래퍼 오늘 같았습니까? 래퍼 예. 완전히 속사포 랩. 이거 속사포. 이 대왕고래 수상하다. 대왕고래. 거의 신인규는 래퍼였다. 네. 네, 변호사가 아니다. 평론계의 최초입니다. 아가미 호흡 평론이라고 21시입니다, 제가. 21시간. 래퍼. 예, 아가미. 아가미 평론의 창시자. 무호흡 평론. 아 진짜 너무 웃기다. 아가미 호법. 너무 웃기다. 자 진지한 얘기를 할 수가 없어. 하도 이렇게 아니, 세게. 근데 너무 대왕고래도 그러니까. 미쳐지고 있어가지고. 아니, 맞아요. 너무 희화화되는 그리고 사건이야. 그것도 이런 게. 들여다봐야 돼요. 그 부산 엑스포 그것도 너무 이상하잖아. 부산 엑스포도 아유. 그렇게 돈을 많이 썼는데 29표. 이거 너무 수상하다. 그리고 마음 건강 사업도 마음 의심됩니다. 사업. 그것도 진짜 이상합니다. 몇 천억씩 그거 그거는 예산 국회가 배정하고 동원 김건희가 있잖아. 또 명상하고 막 하면서 맞아요. 뭘 어떻게 뺏갔을까 네. 이런 게 다 의심돼요 지금. 천공하고 연계돼. 천공. 예. 이것도 확인을 해봐야 된다. 너무 많다. 그러니까 대통령 시켜놓고 뒤에서 자기는 해먹을 결심을 해서 돈을 거예요. 그냥 막 네, 휘젓고 다닌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거 좀 진지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페이스북에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네. 과거에 우리가 친일청산 과정에서 맞습니다. 네,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내란과 관련해서 특별재판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재판을 어떻게 끌고 갈지에 대한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장 변호사님? 맞습니다. 지금의 예. 특별재판부는 이제 법원 조직법에 따르면 이런 어떤 사건별로가 아니라 어떤 분류별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허법원, 파상회생 전문 법원 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내란 사건과 거기에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을 딱 전담 재판부를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직연 재판부에 대한 어떤 불신도 있고 그리고 아주 좀 집중적으로 심리를 하고 빨리 종결을 지기 위해서는 특별 재판부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럼 이게 입법 사항이에요. 네. 법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시간이 걸리면 사실상 이게 계속 진행 중인 이 사안이 있고 뭐 군사 사령관들 그리고 윤석열 씨 그럼 나중에 재판부가 정말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재배당이 이루어졌을 때 근데 네. 이게 그냥 법만 만들면 되는 게 아니라 판사들을 파견을 또 보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그냥 법조인 자격이 있으면은 갈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는 법관으로부터 받을 권리입니다. 이제 법관 임용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이 사실 아주 시간이 빠른 시일 안에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특별재판부에서 윤석열 씨를 법정에 세우는 게 가능할까? 다만 입법적인 논의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 특별재판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는데 사실 그동안에도 검찰 조직을 그대로 쓰면 특검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았겠죠. 근데 우리가 특별검사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검사들이 부패했을 때 네. 검사들이 수사 대상일 때 제19 감싸기로 범죄를 덮어주니까 우리가 특검을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판사에 대한 논의도 똑같은 논리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법부의 독립을 우리는 존중합니다마는 사법부 스스로 독립을 명분 삼아가지고 룸사롱 다니면 되겠습니까? 독립을 명분 삼아가지고 이재명 후보 그 정치 생명을 끊어놓으려고 그따위 재판을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사법부의 독립을 흔들자는 뜻이 아니라 독립을 내걸어 놓고 안에서 정치질을 하거나 안에서 부정한 짓을 하거나 안에서 내란과 연결이 돼 있어서 내란을 감싸주거나 네. 그럼 대한민국 사법체계 내에서 이게 정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 근본 원인은 내란 수괴가 임명한 대법원장, 네. 내란 수괴가 임명한 알박기 인사들 때문에 아이러니하게 그 내란이 진압되지 않는 이 모순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입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내란 재판소를 만들어야죠. 물론 거기에 대해서 전 위헌성에 대한 토론은 있을 걸로 봅니다만은 그 위헌 여부를 정리하는 것도 우리 법 체계하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헌법재판소도 이번에 윤석열 탄핵에서도 탄핵이 될까? 탄핵이 어렵지 않아? 그렇지만 8대 0으로 여론으로 가서 정치적 사법기구로서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도 지금 조희대 지기현 라인으로 의심되는 이런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저는 솔직히요. 지기현 재판장 같은 경우는요. 그거 시간으로 재판한 거 있잖아요. 나를 시로 바꾼 거. 그거 헌법재판소에 한번 올려보세요. 나중에 네. 뭐 탄핵을 올리든 뭘 올리든 한번 법적 판단 받아보자고요. 그럼 어떤 헌법재판관이 지기현 잘했어 이럴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조희대의 희대의 난, 조희대의 난도 사실 이거를 법률적으로 구성해서 한번 헌법재판소에 올려보자고요. 이거를 용인해줄 법률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 용인해주면 그 사람도 의심해봐야죠. 그렇죠. 엄밀히 말해서.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특별재판부 저도 이런 게 나오는 게 마음이 아파요. 사법부가 정상이고 안 썩었으면 국민들이 이런 얘기 합니까? 안 하죠. 근데 안 되니까 부득이하게 예외적으로 이 얘기를 들고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논의 자체를 막을 필요는 없다. 예. 가능한 길을 찾자. 예. 저는 사법부에 대해서 불신하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사법부의 자업자득적인 면이 많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특별재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우리가 그 해방 전국에 친일 청산을 위해서 반민특위를 똑바로 잘 가동을 했더라면 그때 제대로 된 친일 청산을 그쵸. 해서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역사를 우리가 살고 있을 거예요. 건강해졌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 때 뉴라이트라는 새로운 정치 사상을 들고 나오면서 친일파가 복원되다시피 해서 급기야 작년에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의 만행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큰 논란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이 바로 그 거두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재판부여야 하는데 지규현 판사 지금 룸사롱 의혹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그러니까요. 아니 진상규명이 결론은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왜 간 건지 또 뭉개고 정말 있어요, 아직도. 아니 진짜 사진만 찍으러 간 건지 아니면 아니 그리고 사진을 찍으러 룸사롱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뭐 인생 내 컷이에요 룸살롱이? 가 사진 찍고 와요 스티커 사진? 왜 간 말도 안 거예요 되죠. 사진 찍으러? 믿기 어려워요. 그럼 나가서 인생 내 컷 가서 찍지 사진. 인생 내 거 고등학생들 많이 가요. 아니 뭐 중학생들. 찍을 수 있죠 판사들도 가서 가발 쓰고 찍으면 되지. 왜 거 가서 찍습니까 룸살롱 들어가서? 그러니까 룸사롱이 인생 내 컷이냐? 그죠?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국민은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왜 간 건지에 대해서 최소한 그 감찰 결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얘기를 해줘야 알려야죠. 되지. 그것도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더 심각한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막판에 이 내란의 막판에 말씀 주신 대로 희대의 난을 일으켜서 실제로 아무도 납득할 대선에 수 없는 개입하려고 한 거예요. 명실상부 그거는. 대선에 실제했습니다. 실행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요. 네. 9일 만에 그렇게 엎어버리려고 했었던 거 진짜 그건 아닙니까? 무도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이 재판을 맡긴다? 특검이 열심히 수사를 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소를 싹 했어요. 그런데 재판의 과정에서 이런 특검의 수사 내용이 완전히 무의로 돌아간다. 그러면 우리 역사가 또 다시 굿하는 반민특위의 거예요. 재판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랑 유사하냐면요. 우리 집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때려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도한테 우리 집안 키 맡기고 나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니 강도한테 우리 집 키를 어떻게 맡겨요? 우리 집 고양이도 있고 우리 집 뭐 애도 있고 뭐 많은데 네. 맡길 수가 없잖아요. 지금 강도한테 우리 집 키를 맡겨달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제가 왜 강도라는 비유까지 쓰냐면요. 아니, 기분 나쁘면 반박해 보세요. 윤석열의 인사를 제가 한번 몇 개 귀납적으로 논증을 해볼게요. 윤석열은요 가장 반인권적인 인간은 인권위원회로 보냅니다. 김용원, 안창호 됐죠. 가장 방송을 장악할 사람을 보냅니다. 그게 누굽니까? 김홍일, 이동관, 이진수. 가장 반노동적인 사람을 노동부 장관에 보냅니다. 그게 김문수. 그렇습니다. 가장 반통일적이고 호전적인 사람을 보내는 게 김영호. 그러니까 윤석열의 인사는요 가장 그 기관을 망가뜨릴 사람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희대를 누가 임명했습니까? 조희대를 윤석열이 임명했는데 그렇죠. 조희대도 그 공식에 의하면 가장 반정의적이고 가장 반헌법적인 인간을 앉혀놓는 거예요. 윤석열식으로 인하면. 네. 그 제가 알박기 취소에 대해서도 내란특별법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윤석열의 인사 스타일이 그래요. 독립기념관장 한번 얘기해볼까요? 가장 일본을 미워하는 인간을 갖다 독립기념관에 앉혀놓는 게 제정신입니까? 이 공식을 제가 지금 뭐 더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한 5개만 얘기했잖아요. 이것만 봐도 대법원장이 어떤 사람인지는 이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는 우리가 아니 그래도 조희대까지 그러겠어? 설마 그럴 설마 조희대는 아니겠지. 네. 법관 생활했고 이분 또 대법관도 하신 분 아닙니까? 하도 대법원에 오래 근무해서 연장도 그 임기가 그 자기 나이 제한이 걸려가지고 임기도 다 못 마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 조희대 정도는 그러면 좀 믿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국민들이 애써 희망회로를 돌린 건데 그걸 희대의 난으로 난리를 친 사람이 조희대예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과 지기현 이 연관성을 국민들이 그럼 믿고 또 맡겨야 됩니까? 저는 윤석열이 임명했기 때문에 이거는 정당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파면당하고 내란 수괴가 임명한 사람한테 어떻게 이 재판을 맡깁니까? 상식적으로요. 그렇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저는 반드시 특별재판부를 도입해서 내란과 김건희 특검 그리고 그 최혜병 특검에 대한 재판을 맡겨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역사 왜곡이 또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때 가서 아이고 그때 거기다 맡길 또 게 후회해, 아니라 또. 특별재판부를 설치했어야 되는데 후회하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게요. 내란과 가장 동떨어진 사람한테 맡겨야 됩니다. 그게 정당하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내란과 1mm라도 연관 있는 사람은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가장 동떨어진 사람한테 맡겨야 된다. 네. 자, 그리고 어제 박찬대 의원이 지규현 판사 관련된 카톡 대화 내용을 공개를 했어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 내용을 보면은 가히 심각한 것 같던데. 그러니까요. 예. 이게 추가 예. 이 일단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이 문자 내용을 보면은 어쨌든 본인이 그 술집도 좀 그 어쨌든 지정을 하는 그런 예. 이제 맥락으로 읽히는 그런 그렇습니다. 부분이어서 네. 이게 제보자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면은 입수가 불가능한 거예요. 네. 이런 구체성을 띈 부분은.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법부에서는 이걸 알 거 아니에요. 법원에서는 이 부분 그렇습니다. 감찰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예. 그런데 정치권에서 입수되기 전에 뭔가 자정작용이 있어야지 그나마 신뢰를 회복할 텐데 그것조차 지금 정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사법 불신을 상당히 법원이
이제 스스로 초래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직위원 재판부에 대해서 법원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기 너무 사법 신뢰가 무너졌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추가 기소했을 때 원래 해당 재판부에 그냥 사건을 붙였어요. 네. 근데 원래 일상적으로 배당을 한다라고 하면서 다른 재판부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법원도 이걸 아는 거예요.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심적인 건 이 부분에 대한 핵심을 어쨌든 공개하고 정확하게 점검을 해야 되고 진상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하고 있다라는 건 정말 이제 사법부가 한심한 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직위원 판사 관련된 룸사롱 접대 의혹 제보를 받은 것은 2025년 3월 8일이고 그 전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고 8일 날 구치소 나와서 한남동 관저로 돌아갔고 검찰이 즉시 항고하지 않아서 바로 구속 취소가 확정이 됐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고 실제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규현이 형이라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5월 1일 대화에서는 접대 장소로 유흥주점 그레이스를 언급하면서 형, 윤석열이가 평소에 한 말 있잖아요. 흠결 있는 인물 써야 자기 말 잘 듣는다고. 조희대를 대법원장에 앉힌 것도 이유가 있겠네요. 뭐 이런 등등의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충격적인. 그러니까 저는 직위원 판사의 그 결정 하나 때문에 전 국민 5천만이 지난 탄핵을 정리하는 국면에서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뭐 손해배상 소송도 인정되고 있어서 윤석열에 대한 그 배상 청구도 좀 하고는 있는데 전 국민이 피해를 봤거든요. 직위원 한 명 때문에. 네. 근데 그 직위원 판사가 룸살롱 갔다라는 그 의혹에 대해서 사법부가 만약에 정상이라면 당연히 조사하고 발본색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어요. 이거는 국민들을 또 한 번 아프게 하는 거거든요. 저는 제발 우리 사법부에 대한 독립, 존중, 저도 상권분립 저도 존중하고 싶고요. 네. 존중합니다. 진짜 존중해요, 저는. 근데 그 존중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사법 존중과 사법 독립이 그 구성원, 판사가 룸살롱에 다니는 것까지도 우리 보고 존중해달라 그러면 그 존중할 수 있는 국민은 없어요. 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좀 사법부가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봐요. 좀 직위원 재판장에 대해서도 결자이지를 하고 그거 안 하면요. 전 내란 재판소보다 더한 것도 해야 된다. 이자들에게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최종적 정의를 판단하는 그 권한을 더 이상 맡길 수 있을까? 저 근본적 회의감까지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떠나서 좀 요만큼이라도 콩알만한 거라도 의심이나 의혹을 받고 있는 판사가 있다면 재판부 스스로 이 판사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그 의혹에 대해서 진실 규명을 한 후에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됐으므로 이분이 판사로서 재판을 진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그렇죠. 근데 그런 일절 설명이 없는 가운데 그냥 이 재판을 뭉치고 넘어가고 또 이번 주부터는 또 법원 추정기예요. 그래서 하고. 2주 동안 재판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특검 측에서는 재판을 조금 더 빨리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인데 저희 프로그램에 이제 민변 참여연대 늘 이제 재판 모니터 해주고 계시는데 직위원 판사가 거의 읍소형으로 그거 좀 같이 좀 협력해 주세요라고 윤석열 측 변호인들에게 부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재판부가 끌려가서야 제대로 된 재판이 진행될 수 있겠냐라고 매우 회의적인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대법원도 지금 아직까지 직위원 룸살롱에 대해서 조사를 어디까지 했고 그러니까. 결론이 OX인지를 모르잖아요. 얘기를 안 하니까 이게 그냥 사법부가 게으르다, 자정이 안 된다 수준이 아니라 저는 그냥 국민들을 무시하고 있다고 느껴져요. 봐주기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봐주기뿐만 직위원 아니라 봐주기. 국민들이 우스운 거죠. 네. 우습죠. 아니 우습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뭉갭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들끓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진짜 우리 사법부가 이렇게까지 국민 무시의 사법부가 돼가지고는 전 더 이상 정당성 가질 수가 없다. 본인들이 사법고시 잘 봐가지고 법관 임용된 거 공부 잘한 거 왜 뭐가 잘한 게 있어요? 이 사회를 위해서 긍정적인 거 뭐 잘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의 인내심에는 좀 한계에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최해병 특검팀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내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는 속보 들어와 있습니다. 댓글창에 대통령실 출입 기자가 여기 있으면 됩니까? 현장 네. 끝나고 갈 거예요. 방송 끝나고. 그러시구나. 예, 다들 이렇게 취재하고 방송하고 기사 쓰고 취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계속 앉아 있는 것은 아니니까 말씀드리면서 동시에 제가 어제 취재를 해서 확인했는데요. 용산 대통령실 사우나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집무실에
대통령 집무실에 사우나가 있다가 히든 도어 뒤에. 히든 도어 뒤에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비밀의 비밀의 방. 방. 여기는 비밀의 방이 왜 이렇게 많아? 좀 이상해. 예? 비밀이 비밀이 많아. 그 다 깨내야 되는데 실제로 제가 어제 대통령실 한 관계자한테 물어봤더니 저희도 처음에 몰랐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그 어떤 기자, 한겨레 기자가 거기 왜냐하면 이걸 윤건영 의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파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 그 사우나 있으니까 확인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없더라라고 해서 없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샅샅이 보니까 2층에 처음에는 5층에 있는 줄 알았대요. 5층 집무실에 있는 줄 알고 5층을 집중적으로 봤는데 없었던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2층 거기가 어디냐면 그 파우치박 있지 않습니까? 박장범 앵커. 박장범 앵커랑 둘이 들어가서 그 인터뷰한 뭐 방. 스탑 히어 있고 막 이런 데서 막 안내했잖아요. 여기 박장범 앵커 여기 한번 앉아 보시겠어요? 해가지고 하하하, 그 의자에 막 앉고 이랬을 막 때. 앉아 보니까 어떠고 저떠고 이 얘기했던 바로 그곳. 바로 그곳에 흰옥기 사우나가 있었다. 건식. 네, 그래서 확인이 됐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요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아니 관저에 사우나탕을 뭐 설치했다 그러면 뭐 너무 그것도 기가 막히지만 그래도 뭐 네. 집이니까 그래도 헤아릴 수 있는 부분은 뭐 있지. 집이니까 그리고 요새 뭐 그 1인용 사우나 이런 거 집에 가정집에 설치하는 집들도 많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사무실에 일터에 그러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장 원래는 변호사님? 샤워실 공간인데 이게 아마 국방부 건물이었기 때문에 이 거기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었던 건데 그걸 네. 개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그렇습니다. 히든 도어 뒤에 그러면 이걸 일반 직원들이 쓸 수 있겠어요? 대통령실 이거 자기를 위한 거예요. 네. 더 납득이 안 되는 건 견적을 내고 다 디자인해가지고 4,500만 원 이제 부가세까지 해가지고 좀 주십시오 했더니 김용현이 나서서는 이거 어떻게 현금으로 3,000에 좀 안 돼? 이거 시장에서 흥정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세금 신고하지 말라고 불법을 종용하는 거고.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말이 안 돼. 이 정부는 광급 공사를. 정말 어떠한 인식도 없어요. 권력에 대한 엄중함이 1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국민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그 돈은 어디서 났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세금 신고하지 말라고 하면서 예. 후려치면서 이렇게 그 업체가 못한다고 하면서 처음에 누구한테 넘겼다는 겁니까? 21g에 넘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21g도 막 구설에 오르고 하니까 또 다른 업체에 넘기고 야 여기에는 정말 일도 없었구나. 국민에 대한 이런 두려움도 없었고 절차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인식도 없었고 네. 사우나를 왜 만듭니까? 직무실에 출근도 제대로 안 했다고 지금 나오잖아요. 그럼 나와가지고 하는 게 사우나를 한다는 거였어요. 진짜 놀랍게가 그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근데 예. 이게 그 종교의 면에서는 이제 신에 대해서는 경외감을 갖는다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을 두려워하는 거죠. 경외감. 네.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 내지는 대통령은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그래요. 돼요. 그렇습니다. 판사도 마찬가지죠. 판사도 뭐 공무원 아닙니까? 음흠. 다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힘 있고 권력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국민을 우습게 봐요. 권력은 국민이 위임해서 줬는데 국민을 더 우습게 봐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 괴리와 모순이 계속 발생하다가 그 끝판왕이 저는 이 비밀 사우나라고 봐요. 네. 이 제정신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김영현이 지금 뭐 3천만 원에 현금 퉁치자? 이거 어디 전자상가 가서 컴퓨터 살 때도 이렇게 안 해요. 싸게 달라고 지금. 아유, 이렇게 안 진짜. 해요. 근데 어떻게 대통령실에 공사를 하는데 불법을 갖다가 불법에 불법을 더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합니까? 예를 들어 3천만 원에 그럼 싸게 해줘. 그러면 그 업체가 부실하게 하겠죠? 그러면 그 업체에 있는 사람들 아무나 들어와서 그 대통령실 안에 뭐 도청장치라도 놓고 가면 어떡할 겁니까? 그런 인식이 없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 사안을 보면서 정말 국민 무서워하지 않는 이건 뭐 네. 윤석열이 뿐만 아니라 많은 정치인들 중에서도 그런 비슷한 인식인 사람들 많고 네.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직위원 내지는 조이대 사법부도 많고 정말 대한민국 근본적으로 이제는 정말 갈아엎을 때가 됐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정치라는 게 맞는 것이고 신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신자죠. 어떻게 신을 우습게 알고 희롱하는 사람이 그 종교적 신앙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농락하는 거죠. 그렇죠. 정말 국민을 알기를 너무 우습게 보기 때문에 저는 정말 화가 나고요. 참을 수가 없어요. 정말 못 참겠어요. 뚜껑이 예. 열릴 것 같아요. 진짜로. 너무 화가 그러니까. 납니다. 머리 스타일이라도 우선 바꾸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뚜껑 이따가 방식으로 이렇게. 잠시 후에 이제 잠시 보안 후에. 받고 나가니까 제가 이제 다음 방송 나갈 때부터는 네, 또 예뻐요. 네, 달라질 거다라는 말씀을 예고드립니다. 예. 자, 그 8월 22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전환길 TV에 지금 경쟁적으로 찐윤 후보들이 그러더라고요. 나가서 인터뷰를 하겠다는 것이고
동시에 그동안에는 통일교 논란만 있었는데 신천지. 지금 신천지까지 나왔어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대선 경선 국민 여론조사에서 내가 10.27포인트 차로 윤석열 후보에게 압승을 했는데 당원 투표에서 참패했다. 맞아요. 당시 권성동 의원이 압승한다고 큰 소리친 배경이 신천지, 통일교 수십만 명 책임당원 가입이라는 걸 알 사람은 다 안다. 맞습니다. 예, 던졌어요. 네, 예. 신천지에서 던졌어요. 내부 예. 폭로가 나와요. 네. 거기에 간부급이었던 사람이 본인의 실명을 걸고 인터뷰를 합니다. 대선 때 윤석열한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갚아야 된다라고 교주가 이야기를 하고 이만희 씨가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보답이다. 보답이다. 예. 그래서 이게 딱 지국별로 12개 지대에 한 명씩을 세워서 총 12명. 그래서 외교정책 본부를 만들어라. 네. 그 구체적이에요. 광주 같은 경우만 해도 10,00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음. 또 이 사람 말고 신천지에서 또 이탈한 사람들 있잖아요. 나 그때 국민의힘 당원 가입했다라고 해요. 홍준표는 진짜 길게 뛸 일이죠. 자기가 민심에서 이기고 당심에서 졌거든요. 그리고 그때 권성동 의원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 우리 신규 당원들이 막 가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19만 명 중에 11만 명은 윤석열 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윤석열 지지 성향이다. 어떻게 그렇게 헤아릴 수 있었을까요? 자신만만하게. 네.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 가공해서 얘기했습니까? 의혹 제기예요. 아니요. 이만희 씨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이에요. 네. 그 당시에 우리가 이러저러 했다. 그러면 이만희 씨 어떻게 했습니까? 집합금지 위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막 무혐의 처리되고 뭉개지고 예, 검사 윤석열 어떤 보훈이 없었겠습니까? 네. 당연히 수사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특정 종교단체와 연루되어 있는, 맞습니다. 연관되어 있는 국민의힘을 정상적인 공당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없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 야, 통일교에 의해서 신천지까지 이렇게 되면 이 부분도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 변호사님? 아니 뭐 수사는 당연히 필요한 거고 지금 수사산이 자꾸 늘어나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당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당 민주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네. 우리 헌법에 따를 때 정부가 제소를 해서 그 정당을 해산시킵니다. 이건 뭐 해산 사유가 차고도 넘치는 거죠. 결국에는 종교 집단의 그 무지성표를 끌어다가 결국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정치적인 욕망을 해결한 것이고 또 동시에 대가로 그 종교단체에다가는 권위를 부여하고 또 그 종교단체의 민원 뭐 예를 들면 이번에 그게 대통령 만들어서 통일교는 캄보디아까지 간 거 아닙니까? 네. 뭐 YTN 인수도 뭐 과정 중에는 있었습니다만은 결과는 안 됐지만 과정에는 로비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권력과 종교의 유착 이건 명백한 헌법 위반이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정당 민주주의 위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20조 2항의 정교 분리 원칙에도 맞지 않고 더 나아가서 특정 종교만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통일교, 신천지, 거기다 극동방송, 그러니까.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 무속, 예. 법사들. 아니, 세상에 이런 건 뭡니까 이게 지금 뭐 혼종이에요 뭐예요? 종교 대화합이야? 담이더. 김건희는 진짜 담이. 아 근데 믿은 게 아니라 다 일본 이용해요. 불교, 일본 아마테라스. 불교. 그러니까 다 이용해서 다 이용해. 믿는 게 아니라 아니 다 믿는 것도 이상하고 병원 가야죠. 다 믿는 것도 근데 다 믿는 것도 다 이상한데 이용해, 다 이용해. 다 이용해. 그러니까 자신의 정치 권력을 위해서라면 다 동원하는 그래서 거예요. 이거를 그냥 저는 사악하다고 봅니다. 이 종교 사악한 동원. 정당. 이건 사악한 정당이고 저는 이거는 정말 위헌정당 해산에 더 초월한 전 국민적 항쟁과 저항을 저 국민의힘에다가 융단 폭격을 때려야 된다. 저는요 이거 뭐 다 예상됐던 일들이 지금 바깥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이거 전용 특검, 종교 특검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종교 볼 특검 때는. 또 해야 된다. 무속과 종교 이 혼종 특검을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뭐 예. 이제는 그 국민의힘 출신들은요 나와서 정치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도 하지 마세요. 자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 정부 하에서 성역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들이 얘기했던 수많은 의혹들이 사실로 굳어지거나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뿌리까지 다 케어내서 사실 한국 사회가 정말 제대로 바르고 분명한 태도로 개혁 과제를 다 이행할 수 있도록 좀 사회 변혁적 혁명적 변화가 필요해요. 제가 볼 때는. 진짜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게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또 숨고르기 하고 또 봐주고 이렇게 넘어가면 또 유야무야 됩니다. 근데 아까 소문 얘기하셨잖아요. 네. 저도 이런 거 소문 많이 들었고 많이 추측도 했지만 지금 드러난 이 수사의 뭐 기사로 확인된 사실들은요. 소문은 너무 간지러운 수준이고 정말 상상 그 이상 그런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이거 어디까지 갈지를 그렇죠. 모르겠어요. 그렇죠. 수사 어디까지 방향을 갈지. 맞아요. 이 대한민국의 네. 썩은 뿌리들이
다 지금 표면화돼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서? 맞아요. 국민의힘으로부터. 그러니까. 프롬 국민의힘. 다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아, 영어가 나오네요. 영어가 나오네. 급하다 보니까. 예. 투머니. 심각합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매우 심각합니다. 어쨌든 취재 편의점 현장 놓치지 않고 사실을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날 것 그대로 보도하겠습니다. 아유 날 더운데 두 분 말씀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뜨거운 논평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 뵙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